컴퓨터 화면에서 무언가를 설계하고 단 몇 시간 만에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3D 프린팅 덕분에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전기 자전거나 압축 공기 엔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저는 제 작업장을 위해 새로운 장비, 즉 직접 만든 CNC 밀링 머신을 제작해왔습니다. 이 영상은 JLC CNC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적층 제조로 재료를 추가해 부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폼랩스, 폼, 4L처럼 액체 수지를 경화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매우 정밀하고 큰 부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크루사코어 1처럼 노즐로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기계 모두 부품 정확성을 위해 견고한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CNC 밀링 머신은 똑같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속 커팅 비트를 금속 블록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To achieve this rigidity, the frame is built from large aluminium extrusion. 이러한 강성을 얻기 위해 프레임은 대형 알루미늄 압출제로 제작되며 이들은 쉽게 볼트로 조립할 수 있고 나중에 모든 것을 정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프레임을 망치로 쳐봤는데 마치 종처럼 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는 프레임을 분해해서 그 안을 모래와 에폭시 수지, 흔히 에폭시 그라나이트라고 불리는 것으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진동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절단 품질에 영향을 줄지는 절대 알 수 없겠지만 확실히 모든 것이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프레임은 세 축 각각이 이동할 장착 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 축이 자신에게 제한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이 큰 리니어 레일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각 축을 구동하기 위해 이 큰 볼 스크류가 사용되며 전기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합니다. For stepper motor, which has 하지만 실제로 선택된 모터는 네마 34 스테퍼 모터로 휴대용 드릴에 비해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축에 모터가 있어 절삭 비트를 3차원 모든 방향으로 이동시키죠. 이 기계의 네 번째 모터는 스핀들인데 이 모터는 매우 다른 종류의 모터로 날카로운 절삭 비트를 분당 24,000회까지 회전시키도록 설계되었으며 출력은 2.2kW에 달합니다. 또한 모터 전선은 가니트리드의 케이블 드래그 체인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가니트리에 대해 말하자면 이 CNC 기계의 설계는 고정 가니트리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Y축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작업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브루샤 마크 4 등 일부 3D 프린터와 비슷하지만 제 설계는 이를 직접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대형 CNC 라우터는 이동식 가니트리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큰 판재를 절단하는 데는 좋지만 가니트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상 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속 가공에 자주 사용되는 더 정밀한 밀링 머신은 훨씬 작은 가공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X축과 Y축으로 모두 움직이고 스핀들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견고한 기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 기계는 중간 정도이죠. X축은 프레임의 바닥에 고정된 크고 견고한 겐트리를 따라 움직이며 Z축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빌드 플랫폼이 겐트리 아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제 프로젝트를 위해 작고 정밀한 부품을 절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X와 Y 방향 모두 최대 500mm까지 시트를 절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축을 제어하려면 컨트롤 보드가 필요한데 저는 듀엣 36HC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 보드는 유튜버이자 CNC 제작자인 이반 미란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보드는 고전유 모터 드라이버와 같은 멋진 기능들이 있어서 모터를 이 핀들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연결용 이더넷 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는 어떤 기기에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죠? 모든 전자장치 설치 후 기계 주위에 프레임을 만들었고 압출 부품으로 얇은 알루미늄 판을 고정해 외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작업장이 금속 칩으로 뒤덮이는 걸 원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LED 조명을 추가하니 기계가 꽤 전문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쪽에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문을 달았고 기계를 조작할 저렴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위한 측면 브래킷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핀들을 연결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CNC 기계를 만든다면 스핀들의 콜렛 너트를 느슨하게 두지 마세요. the complete build of this machine is documented in 특히 스핀들이 반대로 회전할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기계의 제작 및 초기 테스트 과정은 제 두 번째 채널에서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단 작업에는 거대한 알루미늄 빌드 플랫폼에
178개의 구멍을 뚫고 탭을 내어 고정구 플레이트로 만드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품을 고정하거나 밀링 바이스를 부착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 전체 기계는 3,955파운드, 즉 5,000달러가 조금 넘는 비용이 들었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는 프레임과 리니어 레일 같은 필수 부품부터 터치스크린, 모니터, 핸드헬드 조그휠 같은 추가 부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각 축을 0.01mm만큼 아주 미세하게 이동시킬 수 있죠.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저는 이미 CNC 라우터를 가지고 있는데 약 7년 전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나사 고정제 공포증이라도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샀죠. 가장 정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지만 이 새로운 기계 제작에 필요한 큰 알루미늄 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CNC가 없고 부품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 영상의 스폰서인 JLC CNC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JLC CNC는 빠르고 저렴한 CNC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전문적인 설계 도면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3D 모델을 그들의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 재질, 표면 처리, 마감 또는 나사산 가공이 필요한 구멍 등 제공되는 옵션 중에서 선택하고 즉시 견적을 받아보세요. 게다가 제작 기간은 3일에서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큰 판들은 주문한 지 불과 일주일 반 만에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품질에 감탄했으며 특히 제가 만든 판과 비교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새 판들은 제 디자인에 완벽하게 맞고 제 기계의 겐트리와 Y축 사이에 강력한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솔직히 JLC CNC에서 더 일찍 주문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비스가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은 제 CNC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곳에 주문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축 가공 같은 서비스와 스테인리스강 같은 다양한 소재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고 저렴한 맞춤형 부품이 필요하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첫 주문 시 $70 할인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기계를 설계하기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럼 엔진을 만들어 봅시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품보다 약간 큰 알루미늄 블록이고 이제 기계를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G코드라고 불리는 일련의 명령어가 있는데 G코드는 본질적으로 기계가 이동해야 하는 좌표들의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Y5로 이동하라고 하면 5mm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 X10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10mm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Y0, X0으로 이동하라는 식입니다. 이제 기계가 사각형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지시들은 모두 제로 포인트, 즉 작업 오프셋이라는 기준점에 상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사각형을 자를 때 작업 오프셋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료 시트 낭비를 막으려면 작업 오프셋을 왼쪽 아래 모서리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시트 크기에 가까운 더 큰 것을 자르고 싶다면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절단 도구를 절도 블록에 닿을 때까지 직접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도구의 반지름을 고려한 후 작업 오프셋을 해당 축에서 0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세 축 모두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터치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핀들에 장착되고 제어보드의 입력 핀에 연결되는 C판도는 터치 프로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품을 프로브할 때마다 절삭 비트를 빼는 게 불편해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제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품은 프로브를 장착하는 브래킷으로 프로브가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45도 각도의 면 2개가 필요합니다. 이 마운트는 3D 프린터로 만든 스페이서를 사용해 기계에 부착되며 프레임과 전기적으로 분리됩니다. 그 다음 프로브 자체는 상업용 프로브에서 가져온 작은 프로브 바늘이 달린 또 다른 알루미늄 블록일 뿐이며 이 프로브는 작은 자석으로 마운트에 부착됩니다. 이 프로브가 컨트롤 보드와 통신하도록 마운트 뒤쪽에 전선을 고정해 신호핀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접지선을 빌드 플레이트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잘 되면 프로브가 부품에 닿아 회로가 완성되고 컨트롤 보드가 위치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브와 스핀들 간 오프셋을 측정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작업 오프셋 위치를 정확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내면을 모두 프로빙해서 중심을 찾는 것과 같은 다양한 프로빙 시퀀스를 미리 프로그래밍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잘 작동합니다. 다만 비전도성 재료를 프로빙할 때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크랭크 케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아직 가공에 대해 배울 게 많아서 가공 파라미터 때문에 기계가 가끔 거칠게 들릴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부품의 품질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down to a nice cylindrical shape, as well as boring out the center where the out. 이 부품의 윗면은 크랭크 케이스의 뒤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랭크 축과 베어링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나중에 엔진 테스트를 위해 뒤쪽에 장착 구멍도 몇 개 뚫었습니다. 이 구멍들은 스레드 엔드밀이라는 절삭공구로 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스듬한 절삭날로 완벽한 나사산을 형성하죠. 이 방법은 직접 탭을 내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을 훨씬 절약합니다. 그리고 이 가공 과정의 마지막에는 챔퍼 공구를 사용해서 모든 모서리에 45도 각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크랭크 케이스 윗면 가공을 위해 부품을 뒤집고 다시 프로빙해야 합니다. 부품 위치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구멍이 실린더 위치가 되므로 작업 옵셋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린더를 장착하기 위해 저는 나사산 구멍, 특히 M16의 1mm 피치의 나사산을 선택했습니다. 이 나사산은 나사산 엔드밀로 가공할 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서리의 벌을 제거하기 위해 한 번 더 빠르게 챔퍼 커팅을 한 후 크랭크 케이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집어서 앞면을 가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빙, 페이싱, 그리고 많은 재료를 제거해서 멋진 원통형 모양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샤프트가 통과할 중앙 부분도 보링해야 했죠. Because I want a project to test out my new CNC mill, but I also believe that increasing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se. 엔진의 첫 번째 부품이 완성됐고 가공에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품을 만드는 동안 펌랩스 펌사 같은 부품도 레진으로 3D 프린트했고 프린트와 후 처리에 약 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프루사 코어 1을 사용해서 BLA 플라스틱으로도 하나를 프린트했는데 이건 단 22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완전히 공정하진 않습니다. 알루미늄 부품의 셋업 시간만 해도 약 2에서 3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3D 프린터는 3D 모델을 그냥 불러오고 몇 가지 파라미터만 바꾼 다음 프린트만 누르면 되지만 CNC는 모든 절삭 작업을 절삭 깊이, 공구가 움직여야 하는 속도, 그리고 어떤 공구를 사용할지까지 하나하나 미리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잘못 설정하면 무언가 쉽게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부품이 멋져 보이고 이런 크랭크 케이스처럼 강도가 필요한 부품에는 가장 튼튼하겠지만 꼭 알루미늄만큼의 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게 더 쉽고 저렴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전에 만든 플라스틱 엔진도 잘 작동하는데 이제 와서 알루미늄으로 공기 엔진을 만들기로 결정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새 CNC 밀링기 시험용 프로젝트가 필요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들의 작동 압력을 높이면 효율성과 출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엔진을 액체 이산화탄소로 작동시키기 위해서인데 상온에서 약 900psi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압축 공기는 100psi에서 엔진이 작동할수록 압력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액체 이산화탄소는 900psi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액체가 기화될 때까지 거의 자동으로 조절되는 가스 공급원처럼 작동합니다. 이 엔진은 일반 공기만으로도 100psi에서 작동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정 부품을 제조하는 최적의 방법을 배우는 중이고 이산화탄소 엔진을 만들기 전에 특히 피스톤과 실린더와 관련해서 알아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CNC 밀링기는 선형 모션 시스템 덕분에 직선을 자르는 데는 매우 뛰어나지만 원을 자를 때는 약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구동 모터의 정밀도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기계가 따라야 하는 좌표, G코드 시스템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사각형을 자르려면 4개의 좌표선이 필요하고 팔각형을 자르려면 8개의 좌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좌표의 수를 계속 늘리면 점점 더 원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CNC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150개의 선으로도 여전히 완벽한 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론적으로는 선반을 사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데 선반은 부품을 회전시키고 고정된 절삭공구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둥근 부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정된 부품 주위를 절삭공구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업을 하려면 절삭공구를 피스톤 반지름만큼 오프셋하는 맞춤형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중앙에 피스톤 지름보다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또한 절삭공구 장착을 위해 측면 재료 일부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도구는 결국 스핀들에 장착되어 약 10,000rpm까지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데 한쪽에서 많은 재료를 제거하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이쪽에 재료가 부족한 부분을 반대쪽에서도 재료를 제거해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디자인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저는 CAD 소프트웨어의 무게중심, 도구로 설계했으니 실제로도 균형이 맞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뒤집어 작은 삼각형 슬롯을 가공합니다. 이 인서트 절삭 팁 중 하나를 사용할 계획인데 작은 볼트로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탭을 내야 하는데 이 나사산에 맞는 작은 나사산 엔드밀이 없어서 손으로 탭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보같이 녹화를 멈춘 지 3바퀴 만에 탭이 부러졌습니다. 이 탭은 완전히 박혀서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빼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부품을 가공해야 했고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탭을 내기로 선택했는데 훨씬 더 잘 됐습니다. 그런 다음 부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집어서 남아있는 가공 여유분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또한 주능을 관통하도록 구멍을 보링한 뒤 M10 나사로 탭 가공해야 했습니다. 저는 12mm 직경 숄더 볼트를 메인 샤프트를 썼습니다. 작은 커팅 비트를 장착하고 새로운 공구를 스핀들에 따라 완벽히 둥근 피스톤 제작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stom's 3D printed tool that applies an internal pressure to the cylinder should be able to polish the cylinder smooth. Now this engine is about as basic as an engine can get and relies completely on my assumption that the piston seal will make it. 공구의 밸런스도 잘 맞았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피스톤의 풍질도 훨씬 좋아 보입니다. 공구가 원형 절삭을 담당하고 CNC는 수직으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이제 실린더에도 같은 작업을 하면 되는데 다행히 맞는 공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링 공구로 제 DIY 공구와 동일하게 작동하지만 내부 지름을 가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 공구와 달리 이 다이얼을 돌려서 지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제작 시 일반 엔드밀로 작은 구멍을 뚫고 보링 공구로 원하는 지름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피스톤과 실린더가 최대한 밀폐되도록 만들고 싶기 때문에 피스톤 링이 필요 없게 하려면 내경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절삭해야 합니다. 꽤 근접하게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가공 과정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린더와 피스톤에 수평선이 남게 되는데 이로 인해 두 미끄러지는 표면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랩핑 컴파운드라는 연마 페이스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내부에 압력을 가하는 맞춤형 3D 프린팅 도구와 함께 사용하면 실린더를 매끄럽게 연마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엔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피스톤 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제 가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흡입 밸브가 단순한 볼 밸브로 되어 있고 피스톤 상단에 가공된 작은 핀이 이 밸브를 열기 때문입니다. 피스톤이 스트로크의 맨 위에 최대한 가깝게 볼 밸브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랭크 축의 기하학적 구조로 인해 밸브를 12시 방향에 가깝게 열수록 밸브를 여는 데 필요한 토크가 줄어듭니다. 피스톤과 실린더가 완벽히 밀봉되지 않아 공기가 새면 밸브를 더 오래 열어야 합니다. 효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엔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피스톤이 실린더를 위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압축입니다. 이 압축은 실제 내연기관의 효율에 중요하지만 이 공기 엔진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축 행정이 공급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면 엔진이 아니라 작은 압축기처럼 공기를 다시 공급 탱크로 밀어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단순히 공기로만 작동하는데 왜 제가 실린더에 냉각핀을 가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액체 이산화탄소로 엔진을 구동하게 되면 고압가스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에어로졸 캔을 분사할 때 캐년이 차가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핀들은 실린더 가열과 가스 팽창을 돕고 성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 축에 연결한 다음 실린더를 나사식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오링과 3mm짜리 볼 베어링을 실린더 헤드에 넣어서 흡입 밸브를 만들 수 있죠. 엔진이 완전히 조립되면 맞춤형 마운트에 장착할 수 있고 큰 프로펠러가 플라이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린더 헤드에 압축 공기 공급 장치를 연결하면 과연 작동할까요? And as mentioned earlier in the video, the whole build of my CNC 아직이네요. 이게 바로 실린더가 크랭크 케이스에 나사로 연결된 이유이죠. 실린더를 돌리면 흡입 밸브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내리면 밸브가 더 일찍 열리고 더 늦게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열리면 엔진이 역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브 타이밍을 여러 번 미세 조정해도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기포트에 미네랄 오일을 주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밸브 타이밍을 약간 조정하자 이상한 파워밴드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위치를 찾은 후에는 실린더 나사를 어떻게 고정할지 알아내야 했죠. 왜냐하면 압력 튜브의 탄성 비틀림 때문에 밸브 타이밍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프로토타입에 매우 만족하며 제작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제 CNC 기계 제작 전체 과정은 제 두 번째 채널인 팀 스테이션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른 추가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